컨디션을 좋게 해주는 포뮬러, 종합 물질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크게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제품이라서 이 4가지 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스트레스,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그 호르몬, 세 번째 피로 완화 기능, 네 번째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소개, 이렇게 설명에 이어갈 텐데요. 첫 장표에서 사실 딱 보고 제가 한 가지 소개가 빠졌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 피로도 완화가 굉장히 뛰어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피부예요, 피부. 이 메인 성분인 양태반이요. 피부에 그렇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뭐 호주, 미국, 헐리우드 이런 데서는 이미 여배우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양태반을 먹고 바르는 게 굉장히 유명해져서 많이 애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역사적으로도 뭐 클레오파트라, 양귀비 이런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여인들이 그 피부 미용,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태반을 되게 애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하고 피로, 내적인 이런 신체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지만 특히 피부가 그렇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피부 단어를 듣는 순간 이거 나오면 무조건 먹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먹고 있어요. 이제 저는 출시되기 전에 그 킹스맨 파티에서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받자마자부터 먹기 시작해서 지금 2주 넘게 2주 정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어떤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대한민국이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살면서 다 스트레스 받지 뭐라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다들 받아들이지만 그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왼쪽에 보시면 국가별 스트레스 수준에서 한국이 가장 높죠. 네, 그리고 업무, 직장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도 한국이 가장 높아요. 연령대로 보면은 뭐 20대가 가장 높다, 뭐 이렇게 나온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를 냈는데 이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이렇게 왼쪽에 두 장표를 봤을 때 이런 일상 스트레스나 직장인 스트레스가 한국인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데이터화가 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거고요.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자주 혹은 때때로 되게 많이 느낀다라고 느낀 한국인이 81%래요. 그건 되게 높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라고 힘들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지나칠 게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해야 된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그냥 내가 힘들고 뭐 자고 일어나면 풀리고 이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몸의 호르몬 체계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몸에 악영향을 끼쳐요. 예,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케어를 하자. 그리고 그게 케어가 되는 좋은 제품이 나왔잖아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어떤 영상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몇 분의 박사님이 계신데 이제 인재심리학자님하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인데 어떤 한 박사님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인이 개발한 거는 발명한 제품은 몇 개 없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그 사용법이 다양해지는 게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와플 기기 같은 거. 와플은 벨기에 같은 나라에서 이제 많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와플 기기가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는 와플 기기에다가 떡도 눌러 먹고 뭐도 눌러 먹고 마시멜로에 붕어빵에다가 뭐 다 눌러 먹잖아요. 뭐 감자채도 눌러 먹고. 근데 그걸 와플 기기를 발명한 벨기에나 이런 데서 안 해요. 와플만 해 먹어요. 그것처럼 한국인들은 어떤 제품이나 어떤 기계가 있으면 너무 잘 쓴대요. 120%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끄덕끄덕했어요. 맞아. 한국인들이 되게 머리가 정말 창의적이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용법을 써요. 그래서 어떤 기계든 어떤 것이든 한국에 들어오면 120%
사용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막 그 방청객들도 많이 웃었는데 그러면서 다음 멘트가 뭐냐면 그런데 그게 기계뿐만 아니고 사람도 그렇게 쓴대, 한국은. 자기 자신도 평생을 120%, 150%를 쓰면서 산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도 몸도. 그걸 딱 듣는 순간 되게 좀 슬퍼졌어요. 우리를 너무 혹사시키는데 당연하게 이렇게 젖어든 거예요. 누구나 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뭐 3개, 4개, 5개 다니고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려고 막 엄청나게 채찍질을 하고요. 대학 들어가면 끝이에요? 아니죠. 취직하려고 스펙 쌓겠다고 그렇게 맨날 고생을 하고요. 취직하면 어떻게 해요? 야근 기본 아니에요? 아침에 출근해서 정시 퇴근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연장 근무나 야근을 해야지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한 것 같고 막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전 연령대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나라래요. 혹사시키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는 순간 맞네. 그래서 한국이 진짜 저런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런 정서적인 것도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런 여기 심리적인, 신체적인, 행동적인 증상이 있잖아요. 이걸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울감도 되게 높고요. 한국인들 우울증 지수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짜증이 나고 집중력 떨어지고 건망증이 막 생기고 그리고 몸에서 오는 반응으로는 피로감, 두통, 식욕 부진, 소화불량, 스트레스 받으면 그 호르몬이 소화가 안 되게끔 해요.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건데, 불면증 같은 것도 오고요. 행동으로는 이제 그걸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 먹는 걸로 풀어. 이런 거 있죠. 과식, 흡연, 음주. 이거 굉장히 나쁜 습관이에요. 이러면 안 되겠죠. 거기에다가 한 발도 나가면 약물 과다까지도 가고, 불만, 신경질적 반응 같은 게 생긴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 치료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사실 저도 제 주변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병원 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수다로 풀지 술 한잔 마시지 뭐. 아니면은 이제 남자분들 흔히 혹은 요즘 여자분들도 많이 하지만 담배 하나 피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병원을 가서 제대로 된 솔루션을 받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거의. 그런 분들은 이제 우울증이 걸리거나 심각하다고 느꼈을 때 가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지만 거의 안 해요. 스트레스가 무슨 병원을 가. 거의 이 정도 아니에요? 너무나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병원 가는 게 사실 시간도 돈도 많이 허비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집에서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도움이 되는, 피로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같은 걸 먹어서 도움이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된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체 삶에서 이렇게 관장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몸이나 질병이나 이런 데 되게 많은 관여를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울증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요.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4년이죠. 17년에서 21년 지표니까 4년 사이에 20만 명, 1.34배가 됐네요. 숫자가 이거는 이제 폭증한다고 표현을 해요. 이 정도면은 거의 이렇게 완만해야 되는데 환자가 늘었다는 건 병원을 가지 않지만 우울증이 높아진 일반인들 숫자도 엄청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케어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령대별도 이런 우울증 환자가 엄청 많이 늘었다.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이 우울증 걸릴 확률이 2.5배 높대. 이거 당연하겠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우울증 걸리기 쉽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힘들고 몸이 고된 사람이 걸리기가 쉽겠어요? 너무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우울증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요.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로도에 대한 얘기는 연속되는 반복되는 정신적, 육체적 작업이 과하게 수반돼서 심신 기능이 저하된 걸 피로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지만 몸이 피로하다는 건 우리가 느끼죠. 너무 힘들고 뭐 잤는데도 뭐 푹 잔 것 같지가 않고 개운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증상을 대부분 다 느끼실 거예요. 근데 피로는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이제 일을 피로할 때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야근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문제는 만성 피로인 거예요. 만성 피로. 이것은 특정 질환이 없는데 굉장히 피곤하다. 이런 증상이 한 달 이상 계속 지속되면은 만성 피로라고 이제 진단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냥 두면 안 되는 되게 중요한 그런 현상이라고 해요. 네. 일반적으로 피로는 휴식을 취하고 뭐 잠을 푹 자고 쉬고 하면 회복이 되는데, 휴식을 취해도 회복되지 않는, 그게 바로 만성 피로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한 달 이상 지속되면 만성 피로라고 하는데, 이 만성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일상생활에 아주 상당하게 지장을 주는 게 바로 이 만성 피로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어떡하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뭔가 자기 몸을 케어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꼭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1994년에 이 만성피로 증후군을 이제 진단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8가지 증상 중에 4가지 이상이 지속적으로 생기면 이게 만성피로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기억력, 집중력이 감퇴되고, 인두통이 생기고, 목이나 겨드랑이 임파선이 이제 붓거나 이제 통증이 생긴다. 그리고 내가 못 느꼈던 이상한 두통, 기분 나쁜 두통 같은 거, 그리고 잤는데도 상쾌하지 않아. 운동 후만 하루가 지났는데 계속 몸에서 불쾌감이나 이런 힘든 피로감이 계속 느껴져요. 그리고 근육통, 내가 몸을 쓰지 않았는데도 느껴지는 근육통, 그리고 관절통이 있는데, 이 8가지 항목 중에서 4가지 이상이 계속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본인에게 진단을 내리세요. 나 만성 피로네? 라고요. 저는, 한두 가지 정도는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직 정말 다행인 게, 저는 만성 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스트레스는, 우리는 이제 스트레스 여러 가지, 뭐 기분이 나쁘거나, 남이 나한테 뭐 한 소리 하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이런 불쾌하거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을 딱 직면했을 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심장 위에 있는 부신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부신 피질 호르몬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비가 되면 염증을 억제하고 에너지 대사율을 높이고 혈당 조절들을 하는 도와준 되게 좋은 호르몬인 거예요. 이 좋은 호르몬이 우리 스트레스를 딱 받았을 때 이제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분비된 후에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죠. 이걸 올라가지 않게끔 이렇게 눌러주고요. 혈당 상승을 이제 조절해주고, 혈압 상승도 이제 열받으면 혈압 딱 뻗쳐가지고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 뭐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뭐 회장님 같은 분들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러지 말라고 코티솔 호르몬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러고 딱 그 혈압 상승도 이렇게 막아주고요. 대신 그게 몸이 위급하니까 이런 것들이 손끝 발끝으로 가서 이제 몸을 저항하기 때문에 몸 깊숙이 있는 이 소화 기능은 둔화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제 밖으로 가게끔 돕기 때문에. 그래서 코티솔 호르몬이 나오면 이제 위 소화 기능이 조금 둔화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당장 필요 없는 소화 기능은 이제 둔화시키는, 그게 호르몬에 의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몸이 반응을 하는데, 네. 그래서 코티솔이 나오면 지방세포는 더 많은 지방을 쏟아내고,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막 도망을 치거나 뭔가를 막거나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몸을 보호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준비 단계를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떻게든 위급하면 도망쳐. 위험할 수 있어. 이걸 딱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간세포는 더 많은 당분을 만들고, 근육세포는 아미노산을 공급하기 위해서 근육을 분해하고 단백질을 그러니까 근육을 분해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되게 안전한 기전인데, 문제는요, 코티솔이 계속 분비될 때예요. 짧은 스트레스는 오히려 삶의 악센트가 되고, 짧은 스트레스는
잠깐 생기는 건 몸에 이제 생기 활력을 줘요, 오히려. 이 코르티솔 호르몬 때문에. 활력이 되지만, 맨 밑에 글자 읽어보실래요? 스트레스가 계속되고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분비되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근데 만성 피로라는 게 바로 이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코르티솔 분비는 당뇨병을 발생시키고요. 면역 기능은 떨어져요. 면역이 떨어져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도 안 좋아지고요.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이제 저하돼요. 계속 대처하라고 코르티솔이 계속 나오다가 이게 계속 쭉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이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질병을 야기시키고 몸 전체가 무기력해지는 그렇게 만들어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누군가 때문에 내가 지속적으로 힘들어. 그러면 그걸 계속 감당하지 마시고 어떻게 끊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계속 그 상태에 본인을 놓지 말아라. 그리고 이미 이 상태가 거의 되셨으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뭐 병원을 가시던가 뭐 영양제를 먹던가 뭐 운동을 하던가 좋은 취미를 가지시던가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연구의 대가 한스 셀리 박사님이 계신데 이 아까 부신 얘기했죠. 코르티솔 호르몬. 부신이 만성적인 스트레스하고 피로에 노출되면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셨고, 이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반응은 사람마다 유전자 특성에 따라 달라서 똑같은 스트레스 양이 와도 어떤 사람은 당뇨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살이 찌고 이런 식으로 다른 반응이 온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3단계로 나뉘어서요. 1단계는 이제 경고, 너 이제 힘들어. 너 지금 이거 좋지 않아. 라고 이제 신체 반응이 이제 오기 시작하고요. 2단계는 저항 단계라고 이제 명명을 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경고 반응으로 이제 지속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 저항 단계. 3단계가 고갈 단계라고 해서 뭐가 고갈됐어요? 코르티솔 호르몬이. 그래서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고도 명명을 했고 이 신체적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이제 뭐 의욕도 없고 몸이 힘들고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이제 3단계. 근데 이 3단계가 가면 3단계까지 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근데 3단계까지 간 사람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나는 원래 이렇게 무기력해가 아니고 활력을 주게끔 옆에서 도와주시면 참 좋겠죠. 그래서 여기 이 박사님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를 꼭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 이렇게 지표상 보이는데요. 2단계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없을 경우는 회복이 된다. 2단계까지 갔다가 회복이 되지만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은 3단계로 넘어간다고 해요. 3단계로 넘어갈 때 위궤양, 당뇨, 두통, 암, 허리 통증, 감기도 자주 걸리고요. 궤양성 대장염, 심혈관 질환, 갑상선, 천식, 감염 등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영양의 불균형 혹은 감염에 노출되어서 등등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이 사람들이 비실비실 아픈 거예요, 계속. 네. 그리고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외모는 멀쩡한데 아파서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 어디 다치지도 않고 감염된 것도 아니고 영양 상태도 좋은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환자가 막 늘어나잖아요. 아까 그 우울증 환자만 해도 80만 명이 넘고요. 이유가 뭘까 봤더니 그게 바로 스트레스하고 만성 피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전문기관이 나서서 혹은 이 대중적으로 모두 알려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본인을 케어해야 된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그런 단계가 된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코르티솔 분비가 과도하게 계속 분비되다가 나중에는 분비가 안 되게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한 그 샘처럼 퐁퐁퐁 솟아나는 게 아닌 거예요. 소모되면 몸에서 코르티솔 분비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더 이상 에너지도 안 생기고 이런 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하고 피로에 도움을 주는 원료들을 이제 박사들이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 첫 번째 물질이 바로 홍경천 추출물입니다. 아답토젠이란 이제 단어가 새로 생겼어요. 이 아답토젠은 과학자들이 1947년이면 되게 오래됐네요. 러시아의 한 과학자가 여러 천연물을 연구하다가요. 외부의 광범위한 스트레스부터 견디는 힘을 우리 몸 안에 키워주는 물질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아답토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이걸로 인해 스트레스에 대한 힘도 높아지고 이 광범위한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을 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그런 물질들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스트레스로 인해 생겨난 심리적 변화가 정상 상태로 그렇게 되게끔 하는 그런 성질이 있고요. 적정량을 복용했을 때 인체에 무해하고 적정량을 먹었을 때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능력을 만들어줘서 신체에 끼친 모든 영향을 정상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물질들을 아뎨토젠이라고 해서 도대체 이 지구상에 아답토젠 기능을 가진 천연물이 몇 가지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해서 계속 발견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늘상 먹고 있는 사포닌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해요. 반가운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 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부신의 그런 코티솔 호르몬 저항기인데 이게 훅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면 이렇게 저항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다토젠을 먹어주면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로 너무 많이 과하게 올라가지 않게 완만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힘을 키워주고 이 부신이 과하게 그렇게 과하게 쓰이지 않게끔 그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아답토젠인데 지금까지 밝혀진 아답토젠 그런 식물을 볼까요? 인삼, 홀리바질, 아슈와간다, 아스트라갈로스, 감초, 홍경천, 동충하초. 우리 막 전통적으로 익숙한 거 많이 보이죠? 그리고 오미자, 영지버섯. 지쿠에서 여기서 취급하는 게 도대체 몇 가지예요? 마카, 네, 가시오가피, 차가버섯,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보니까요, 인삼, 지쿠에 있는 거 제가 읊어드릴게요. 인삼, 홍경천 추출물, 감초, 그리고 영지버섯. 영지버섯 뭐예요? 우리 그 게르마늄 커피요. 영지버섯. 감초도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 쾌활 시리즈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마카도요, 엠솔루션 이런데 부원료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마카가. 네, 여기 이제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모르고 먹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먹었는데 이 아답토젠을 지쿠비도 되게 많이 먹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반가운 소식 아닌가요? 거기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이 홍경천 추출물을 일정 용량까지 먹어주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사실 홍경천은 저희 밀크시슬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밀크시슬 먹으면 간이 정말 빨리 좋아지죠. 근데 그 지금 밀크시슬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홍경천 추출물의 효능을 더 강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바이탈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아답토젠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스트레스에 이제 반응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고 무조건 네 정신력 향상까지 있어야 되고 신체 몸의 기능이 정상화되는 이 3번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 이 4번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먹었을 때 효과는 뛰어난데 부작용을 걱정해야 된다면 장복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아답토젠은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대. 정말 4번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고 먹을 수 있다. 그것이 인삼, 홍경천, 영지버섯, 감초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매일 먹었던 것들 너무 믿음이 새고 되게 좋죠. 저도 읽으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너무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답토젠의 피로 개선 효과에 대한 논문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 보시면 아답토젠 성질을 가진 생약 성분으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보조제하고 영양 보조제 이렇게 나뉘는데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게 이제 영양 보조제인 거죠. 네, 보조제도 많이 있고요. 여기서 딱 나눈 게 홍경천 추출물이 바로 딱 언급이 돼 있어요.
피로 회복에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나와 있고요. 특히 우주 비행사의 주식으로 홍경천 추출물이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그 우주에 나갈 때 가져가서 드시는데, 사실 우주라는 공간이 어때요? 이걸 벗는 순간 질식사하잖아요. 공기가 없고 산소가 없고 너무 깜깜하고. 저는 사실 저한테 돈을 뭐 1,000억을 주면서 우주를 가르쳐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무서워요. 우주라는 공간이. 뭐 관하고 똑같지 않나요? 근데 거기에 가서 그 공간을 버티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힘들지만요. 그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예요. 거기에 우주를 간다는 건. 그걸 견디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홍경천 추출물이라고 해요. 매서운 추위, 강한 자외선, 부족한 산소, 이런 최악의 조건을 견디는, 그것이 바로 이 홍경천 추출물이래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인삼하고 홍삼하고 홍경천을 같은 레벨로 두고 그만큼 뛰어나다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봐왔고, 우리나라에서도 백두산, 강원도 일부 고산지대에서 이제 자생을 한다고 해요. 최악의 기후 상황에서 살아남을 정도로 아주 강한 생명력이 홍경천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생겼고요. 메인 성분이 로사빈이 들어있어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 피로 회복에 되게 좋고요. 홍경천의 피로 개선 효과에 대한 이 논문 발표, 이런 임상시험 같은 데이터인데, 보시면은 그래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어요. 비포 애프터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인체 실험을 했을 때 다른 대조군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훨씬 적게 분비되고 실제로 이렇게 조절이 되더라라는 게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20% 감소라는 거는 엄청난 차이죠. 네. 우수한 항스트레스 활성을 확인했다라는 발표, 스트레스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또 다른 논문의 발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뇌 축두엽의 해마의 정상세포 단계를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먹어줬을 때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뭐 대조군하고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저농도 홍경천 추출물에 의해서 이런 양성세포 수가 증가하는 걸 확인했고요. 신경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츠하이머 유발 효소 감소라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나이 들어가면서 저도 벌써 약간 제가 약간 깜빡깜빡 건망증만 생겨도 나 어떻게 나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벌써 저도 걱정이 돼요. 나이 들었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암이 아니고 치매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홍경천 추출물은 알츠하이머까지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방 효과가 있다. 이걸 확인했다. 입증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굉장히 좋은 거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신체 능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다 떨어지는데, 여기 우리는 치매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이 홍경천이란 물질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이 50, 60대 이상인 분들이 이거를 무조건 꼭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홍경천 추출물이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을 해서 이걸 감소시키고 실제로도 이런 뇌에 영향을 끼쳐서 알츠하이머를 낮추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메인 성분이 양태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태반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출산할 때 아기를 키우는 아기집에 있는 걸 태반이라고 하죠. 아기집 밑에서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그렇게 진짜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기를 연결해서 엄마 몸에서 영양분을 끊임없이 이렇게 공급하는, 그래서 사람의 생존, 성장에 필요한 그런 가장 필수 성분들이 모여있는, 집약되어 있는 그런 생명력이 이렇게 몰빵되어 있는, 그걸 바로 이제 태반이라고 해요. 생명의 기운이 담겨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많이 하고요.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것까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람의 태반을 이렇게 먹는 거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너무 시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예전에 정말 이렇게 문명화되기 전에는요, 출산하면은 이제 태반이 훅 흘러나오잖아요.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도 먹는 것도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지금은 먹을 게 너무 풍부해서 영양실조로 뭐 이렇게 주는 사람은 없지만 1900년도 이전까지
이전까지 18세기, 19세기까지는 인류 역사상 먹는 게 다 부족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서 영양실조로 죽고 이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농도의 영양 덩어리를 버리는 게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정말 웬만한 보약 한 첩을 먹는 것보다 바로 힘이 나고 그걸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먹었는데 지금은 사실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권하지 않아요. 그런데 태반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연구하다 보니 동물의 태반 중에서 동물도 출산을 하잖아요. 양 태반이요. 사람의 태반하고 가장 흡사하다는 걸 발명해낸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연구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동양에서는 이제 한약 있죠. 양태반을 자하거라고 부르면서 자하거를 먹으면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미 한약에서도 입증이 됐고요. 그걸 실제로 양의학이 발전하면서 이게 진짜 근거가 있어?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양의 태반에 있는 그런 구조가 사람의 태반 구조하고 가장 똑같아서 먹었을 때 흡수가 너무 잘 되고요. 몸에서 작용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네, 양태반 성분의 85% 이상이 단백질이고 이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부에 너무너무 좋대요. 이걸 이 클레오파트라, 양귀비,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이런 여왕, 왕비, 그리고 양귀비 같은 왕의 애첩이었죠. 이런 여성, 고위 여성들이 이미 입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콜라겐, 엘라스틴, 아미노산이 많아서 피부 탄력, 그리고 피부 윤기 이런 거에 굉장히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저는 무조건 나는 뭐 클레오파트라는 아니지만 내 생애에서 가장 예쁜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서 심지어 저렴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굉장히 비쌌을 텐데 무조건 먹어야겠다라고 했고 맨 오른쪽에 이제 이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잖아요. 이분이 의학 저서를 할 때 이 양태반을 이 의약분 약재로 썼다는 그런 기록도 나왔다고 해요. 이게 히포크라테스가 언제예요? 수천 년 전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양태반이 좋다는 걸 임상으로 알아서 계속 써왔던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현 시대에서는요. 헐리우드 배우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 아시죠? 전 대통령 미국의 그분의 와이프인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뭐 유덕화, 장만호, 제니퍼 애니스톤, 빅토리아 베컴 이런 유명 인사들이요. 양태반을 먹고 발라서 그 미모를 되게 유지한다고 해요.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여배우들도 몰래 조용히 양태반을 먹고 바르고 있다고 해요. 아니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먹는데 그걸 우리나라 여배우들이 안 먹겠어요? 그래서 건강, 피로 이런 데 좋지만 피부에 진짜 너무너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예뻐지려고 하는 분 많이 바르시잖아요. 양태반도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태반은 자하거라고 해서 세병이 위급해 사경에 이르렀더라도 죽기 직전이라는 거죠. 한 번만 먹으면 하루 이틀 더 살 수 있다. 여타 금속과 초목에 비할 것이 아니다. 그만큼 뛰어난 약재라는 뜻이고 심을 편하게 하고 혀를 기우고 이렇게 보혈 작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크다라고 동의보감에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중종의 기력이 떨어져 거동이 불편할 때 중종 우리 그때 그 조선시대 왕의 이름이잖아요. 자하고를 진상에서 드시고 체력을 회복했다라고 조선 왕조실록에도 적혀 있습니다. 왕비 이런 분들이 먹었던 게 바로 이 양태반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양태반이 우리 손에 들어왔어요. 너무 좋죠. 네, 양태반에는 우유 3배, 두부의 9배 이상, 그리고 닭가슴살보다 우유의 18배 가까이, 그리고 두부의 6배 가까이, 그리고 닭가슴살의 2.5배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고단백인데 단백질 함량이 무조건 높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이 단백질이 몸 안에서 흡수가 되고 활성에 대해 진짜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양태반은 이 함량도 엄청나게 높은데 이 활성도도 엄청 높다는 거예요. 흡수가 아주 쭉쭉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르기닌이 들어있는데요. 아르기닌은 어디서 많이 보셨냐면 남자들 그 성기능, 남성 제품에 많이 들어있어서 이
처진 남자들 기능을 한꺼번에 높여준 데서 아르기닌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양태반에는 자연적으로 3,556mg이 존재한다고 해요. 여자 피부에도 좋지만 남자분들한테도 얼마나 좋겠어요, 양태반이요? 예. 전복보다도 훨씬 좋고 마늘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양태반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종류가 무려 21종이 들어있대요.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거의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히스티딘, 프롤린, 메티오닌 등등이 피부의 장벽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양태반 피부에 좋아요라고 말하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 3종의 아미노산인데요. 히스티딘은 탄력 아미노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피부 탄력, 이 친밀도 올려주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프롤린이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 매우 좋고요. 메티오닌은 활력 아미노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몸에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이게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굿모닝, 정보세상 이런 데 나왔는데 이 히스티딘이라는 거에 대해서 혈액을 맑게 하고 그리고 적혈구, 백혈구를 생성해서 보혈작용에 대한 얘기죠. 네, 이런 데 공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양태반에 대해서 방송에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관심이 없어서 보질 않아서 몰랐던 거예요. 이미 유명하고 이미 좋은 성분이라고 입증이 된 양태반을 우리는 홍경청과 함께 한 알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에도 양태반이 등재가 되었는데요. 이 양태반의 육모가 인간의 태반과 가장 구조적으로 흡사해서 이 사람이 먹었을 때 흡수가 제일 빠르고요. 그리고 몸에서 활성도가 어떠한 단백질보다 뛰어나다라고 국립보건연구원에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식전화는 그런 단백질 중에 최고의 단백질 종류다라고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험을 했는데 간 손상이 된 쥐에게 양태반을 먹였더니 이게 실제로 좋아지고 면역 치료에 대한 잠재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발표도 있었고요. 운동 능력이 향상되고 근육 및 글리코겐 에너지 형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거, 그리고 그로 인해 생체 피로가 이렇게 줄어들고 피로 물질이 감소되는 것을 실제로 확인했다라는 이제 연구 발표. 그리고 만성 피로에도 좋다. 우리 세포 안에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 있잖아요. 그런 기능이 정상화되는 것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 만성 피로가 발생하면요, 미토콘드리아 그런 활성이 이상이 생겨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고 해요. 이것이 다시 정상화되는 게 양태반이 가장 활성화가 크더라라는 게 바로 이런 연구 발표 논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조금 보면 이제 코큐텐도 있잖아요. 사실 그 전에 코큐텐이 좋다고 해서 코큐텐을 막 사서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코큐텐이 양태반이 코큐텐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도 지금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효능을 이제 한 장으로 압축하면 첫 번째, 피로 회복, 활력이 생기고요. 근육 강화가 된다. 우리 몸의 체력, 이거는 근육하고 바로 이렇게 딱 직결돼 있죠. 근육이 빠지는데 체력이 좋을 수가 없어요. 체력이 나빠지는데 피로도가 좋아지겠어요? 이건 다 연결돼 있죠. 그런데 이 근육부터 잡아주면서 이제 피로도가 좋아지고요. 피부에 너무 좋습니다. 피부 건강. 콜라겐, 엘라스틴 두 개를 다 잡아준다고 하죠. 그리고 히알루론산까지요. 그리고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너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설명 들어보세요. 체력 잡아줘, 스트레스 잡아줘, 그쵸? 그리고 여러 가지 빠지는 거 다 잡아줘. 그러니까 양태반이 갱년기 영양제로도 많이 알려진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아까 아르기닌 알려드렸죠? 아르기닌뿐만이 아니고 이 85%의 단백질, 이 모든 것이 여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를 불문하고, 사실은 나이를 불문하고 양태반을 드셔야 돼요. 공부하는 수험생이나 이런 아이들도 이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도 뭐 하나씩 먹이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무해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수 있고 20대
젊은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40, 50대가 넘어가면 체력이 떨어지고 갱년기가 오니까 뭐 그때는 그냥 필수죠. 네, 그래서 세 번째는 비타민 B군이 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은 네, 우리 몸에서 이렇게 활성을 하는데요. 아이고, 잠시 죄송합니다. 네. 비타민 B 복합체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를 도와줘서 피로물질이 쌓이는 걸 막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피로 비타민, 활성 비타민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TV 광고 보면 비타민 B군만 따로 파는 영양제가 있을 정도죠. 그만큼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원료로 넣어주어서 피로 회복에 더 도움이 되게끔 했고요. 판토텐산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신에서 부신 호르몬 합성을 필요한 게 바로 이 판토텐산인데 이제 부원료로 넣어주었어요.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바로 지금 보시는 제너럴 밸런스 바이탈 포뮬러입니다. 네, 홍경천 추출물이요. 무려 200mg 함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 홍경천 추출물 이렇게 이제 먹는 양을 지정을 해놨는데요. 200에서 최대 600을 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뛰어난 영양제는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는 홍경천이 무려 200mg 하루 권장량 들어있고요. 그리고 양태반이요. 410mg 들어있어요. 이 410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세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양태반 그리고 직구가 되고 있는 양태반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고함량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함량 보시면 홍경천보다 양태반이 더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사실은 양태반 영양제라고 불러도 사실 손색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게 홍경천이에요. 아직 양태반이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홍경천으로 저희가 기능성을 내고 홍경천이 메인으로 띄워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양태반이 훨씬 많이 들어있다. 2배 이상 알고 계시고요. 거기에 보조 성분으로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군이 이렇게 풍부하게 들어있고 그 외에도 아까 마카 보셨죠? 아답토젠 물질 마카 부원료로 들어있고 엘테아닌, 울금, 나이아신, 비타민 C 그리고 굴에 많이 있다는 아연까지 모두 부원료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힘을 주는 영양제 진짜 정말 포뮬러라는 단어가 정말 진짜 딱 적절하다고 느낄 정도로 되게 잘 구성이 된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나쁜 건 넣지 않았죠? 착색료, 착착료, 이산화규소는 넣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안전성도 따져가면서 만들었는데요. 이 두 번째 사진 보시면 할랄 인증서 보이십니까? 할랄은 특히 종교 인증이잖아요. 근데 종교하고 상관없이 미국이나 이런 서양에서는 할랄 인증이 붙어 있는 식품을 굉장히 깨끗하고 고급 식품으로 취급을 해서 종교하고 상관없이 일반인들이 할랄 인증이 있는 식품을 일부러 구입을 한다고 해요. 이건 믿을 수 있어. 이건 깨끗해. 이렇게. 그 깨끗함의 증거가 바로 이 할랄 인증서라고 해요. 직후에도 할랄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저희 바이탈 포뮬러요. 네, 그래서 하루에 2번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 이제 한 상자가 한 1개월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제 가격대 이제 사실 비싸지 않죠. 이렇게 좋은 성분이 고용량으로 들어있는데 10만 원이 안 돼요. 이 정도 제품이 타사의 글로벌세에서 나왔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데 무조건 20만 원 이상이에요. 직후비니까 10만 원 미만 금액대로 나온 거예요. 그게 저희의 큰 장점이죠. 네, 그런 가격적인 혜택 보실 수 있고요. 같이 먹으면 좋은 제품, 비타민C, 복합 아미노산 함께 드시면 훨씬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양태반 추출물 제품을 찾고 계셨던 분에게 권해주면 되게 좋고요. 스트레스, 피로 개선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활기찬 생활, 네, 그리고 에너지 소모, 몸을 많이 쓰시거나 많이 하루 종일 움직이신 분 있죠? 우리 직후배 리더분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니시잖아요. 직후배 리더분들은 이거 바이탈 솔루션 정말 다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염증 질환, 피부에 뾰루지 자주 올라오는 거 다 염증 질환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바이탈 솔루션 좋다고 해요.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제대로 하기 힘든 거. 그런 분들, 그리고 면역력 떨어지신 분들,
네, 그리고 육아, 학업 등에 시달려서 만성 피로가 있으신 분들이 다 이 바이탈 솔루션이 좋다고 합니다. 네. 이런 Q&A 이제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만성 피로 종합 비타민 하나로는 어려울까요? 네. 만성 피로는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영양소로는 케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류를 챙겨 드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 찾는 것도 더 중요하죠. 예. 근데 그 여러 가지를 다 맞춰 놓은 게 바로 저희 바이탈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위험한가요? 위험해요. 네. 이 제품을 드시면서 피해야 할 음식이 있을까요? 네. 당분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호르몬을 통해 저혈당을 막아주는 호르몬이 주로 부신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신을 계속 자극하는 원인이 되므로 만성 피로 개선에 방해가 된다. 당분이 많은 식품을 드시지 말거나 혹은 줄여라라는 멘트인 거예요. 네. 해당 제품에는 얼마나 들어있나요? 양태반이 410mg이 뉴질랜드산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인데요. 이 양태반이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가장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호주 여행 가면 양태반 무조건 사오죠. 거의 국가적인 사업처럼 이 양태반 이 식품 화장품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근데 이런 드시는 그런 양태반은요, 뉴질랜드가 훨씬 좋다고 합니다. 퀄리티가. 몸에서 작용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서칭을 하다가 호주산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퀄리티는 뉴질랜드산이 훨씬 좋기 때문에 직후배 양태반은 뉴질랜드산이다라고 알려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드립니다. 그래서 고함량의 양태반, 홍경련 추출물 들어있는 바이탈 솔루션을 꼭 챙겨 드시면서 스트레스, 피로 잡으시고 피부까지 네, 한 방에 잡으시면요 건강한 지코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